네, 이번 시간에는 필터와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필터와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면 적용한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 그 예제에서 필터나 이펙트 효과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필터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 불러온 비트맵 이미지를 적용을 할 때 쓰이는 명령어고요.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필터와 이펙트는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필터는 벡터 이미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벡터로 그려진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필터로 메뉴바를 적용하고 싶을 때 적용값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벡터 이미지는 적용이 안 되고 비트맵 이미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펙트에서는 각각 적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펙트에서 이펙트 기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필터와 같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펙트를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 툴을 선택을 해서 정확한 직선 라인을 그려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Shift 키를 누르면서 먼저 펜 툴을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그려주면 정확한 직선 라인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정확한 라인이 생기고 나서 선택 툴로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때 회전 툴로 15도 간격에 같은 길의 라인을 그려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 회전 툴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전축이 될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중심점이 선의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회전축이 중심일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회전이 됐을 때 계속 반복되는 선을 그려주고 싶을 때는 회전축을 옮겨야 합니다. 자, 이때는 회전축을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고 Alt 키를 눌러주면서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회전축이 옮겨지게 되거든요. 자, 옮기면서 클릭을 하고 손을 놓으면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각도를 15라는 값을 주고 카피를 선택을 하면 15도 간격에 같은 길이가 회전축을 기준으로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그려야 하는데 지금은 각각 열린 패스이기 때문에 하나로 닫힌 패스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선이죠. 자, 이거를 둘이 연결을 해서 닫힌 패스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자, 이때는 한쪽 끝부분을 합쳐주면 하나의 닫힌 패스가, 한쪽에 닫힌 패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끝쪽을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선이 겹쳐진 것 같지만, 아직 두 개의 선은 합쳐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툴을 선택을 합니다.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양 끝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되는 포인트점이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고 나서, 오브젝트에 패스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 부분에 조인이란 부분이 있는데 선과 선을 합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클릭을 해주면 포인트점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코너로 할 건지 아니면 스무스를 할 건지. 자, 그러면은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선택값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면 하나의 닫힌 패스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상태로 다시 100%로 이동을 해서 이제는 하나의 면을 이용한 반복적인 효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선 필 색상에 약간 밝은 색감의 레드 계열의 핑크색을 줍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스트로크 색상은 주지 말고요. 자, 필 색상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약간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자, 똑같이 반복해서 카피를 할 건데요. 자, 아까 라인과 라인으로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자,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자, 회전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자, 역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회전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Alt 키를 누르고 자, 가장 끝쪽으로 놓아주면 자,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이때 간격을 30도를 주세요. 30도를 주고 카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30도 간격의 같은 모양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카피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하나 한 바퀴가 이어지는 자, 원형의 반복적인 효과를 하고 싶으면 자, 단축키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주세요. 자, 같은 간격이 될 때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쉽게 자, 정확한 사이즈와 간격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예제도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때 자, 사각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사각 툴을 선택을 해서 자, 한쪽에 한쪽 방향에 이렇게 겹쳐지게 해서 자, 이렇게 포함이 되게 그려주세요. 이때 색감을 약간 다르게 주시고요. 자, 약간 블루 계열을 줄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사각형을 가장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샌드 투 백을 눌러서 뒤쪽으로 보내주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자, 뭘 이용해서 가장 적절하게 다 패스를 다 잘라줄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선택을 해서 없애주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겠죠? 이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패스파인더 팔레트라는 거 아시죠?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패스파인더 팔레트를 자, 윈도우에서 가지고 오세요. 자, 지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끌어다 놓고요. 자,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툴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각각 분리가 되는 자, 그림을 보시면 버튼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모두 분리시키는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각각 전부 다 패스가 잘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불필요한 선들, 오브젝트는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룹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자, 그룹을 풀어줍니다. 자, 그룹을 풀어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Shift 그리고 G를 눌러주시면 자, 그룹이 모두 풀리게 돼요. 자, 이때 자,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바깥쪽 부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델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사각형 안에 아까 만들어진 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지금은 원 형태가 아닌 직사각형 오브젝트 형태의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블루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블루도 일일이 선택을 해서 버려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부분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핑크색을 제외하고 블루 부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아까 원 형태가 아닌 사각 형태의 배경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를 다 지우면 기본적으로 자, 핑크 계열의 사각형 오브젝트가 마치 자, 이렇게 꼭 맞추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배경 이미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된 것에 이펙트에서 스타일에서 아웃그로우 하는 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에 보면은 자, 여러가지 섀도우 기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뽀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로우를 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깥쪽으로 주기 위해서 아웃그로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자, 스크린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펙시티를 100으로 줍니다.
자, 오펙시티는 100으로 주고요. 블러는 한 20 정도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20 정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자,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약간 연한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듯해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자, 모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가면 아웃그로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때 색상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OK를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모두나 오펙시티 블러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OK를 눌러주면 약간 뽀얀 느낌의 블러 처리가 된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펙트에서 섀도우나 그로우 느낌의 약간 뽀얗거나 아니면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번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문자를 가지고, 자, 이펙트에서 와플을 적용했을 때 여러가지 효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렸죠. 자, 그것을 배경 이미지와 문자를 이용하면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펙트에서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스타일이나 그리고 와프, 문자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을 보시면은 필터와 같은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블러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브러쉬 부분도 있고요. 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펙트에 보시면 아티스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자, 아티스틱은 그림 도구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필터인데요. 다 각각 적용을 해보면, 자, 보시면은 펜슬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옵션 값에서 여러가지 느낌 주면 뽀얗기도 하고 약간 뭔가 긁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자, 각각의 이렇게 옵션 값을 적용을 해주면 다른 느낌의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이 된다는 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다른 좀 더 오래된 듯한 느낌의 마치 긁은 듯한 느낌의 효과를 주죠. 자, 이렇게 각각의 효과가 많다는 거, 자, 방금 펜슬의 느낌에 하는 것을 주어봤고요. 자, 각각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블러는 안개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필터인데요. 뿌옇게 보이도록 하는 필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펙트 효과의 블러는, 자, 가우시안 블러가 있고 리데얼 블러가 있습니다. 자, 블러에 대해서는 포토샵에서도 많이 다루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블러를 적용을 하면, 자, 선명한 이미지가 점점 뿌옇게 되고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 더 많이 영역이 뽀얘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용을 하면 지금 보이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듯이, 자, 이런 식으로 뽀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아셔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펙트에 보면, 자,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붓으로 마치 터치한 느낌을 적용하는 필터인데요. 자,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옵션 값에서 각각 값들을, 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스트로크이 라인에, 자, 보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브라이트니스도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보이겠죠. 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선택한 부분에 스트로크 부분이 지금 적용한 명령어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자주 만져보시고 직접 선택을 해보면서 달라진 효과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런 예제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쓰일 수 있는데 여기 문자와 결합이 된다면 아주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그리고 비트맵 이미지를 불러와서 문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가 될 만한 그림을 그려주고 비트맵 이미지와 함께 포스터 같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멋진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펙트와 필터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고 그리고 스타일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문자를 이용한 왜곡 이미지를 준다면 아주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급 예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배경 이미지와 문자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예제를 하나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뤄드리고 싶은 부분들 굉장히 많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직접 선택을 해보고 명령도 적용을 해보면서 다른 예제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또 거기서 다른 값을 각각 적용을 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서 똑같은 값을 적용을 해도 직접 느끼시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필터와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보다 많은 멋진 작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필터와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고급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